어머니 성함이 윤이 맞습니까? 정복을 입은 사단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면회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죠. 쾅! 정적이 흘렀습니다. 주변 부모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여인에게 쏟아졌어요. 그 여인은 고개를 떨군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옆에 선 20살 청년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죠. 사단장님, 저희 어머니를 어떻게 아십니까? 사단장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청년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충격과 혼란,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청년의 이마에 있는 작은 흉터, 일자로 뻗은 짙은 눈썹, 심지어 귀 모양까지 사단장은 자신의 20대 사진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럴 수가 설마.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충격적인 재회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20년 전 한 여자가 감춰야 했던 비밀이 오늘 이 순간 폭발하게 될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부대 전체가 뒤집힐 만큼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큰 행운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20년 전 2005년 4월 15일 저녁 7시 서울 신촌 모처 고급 한정식집. 감히 우리 집안에 들어올 생각을 했어? 강우의 어머니 목소리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윤희는 고급스러운 한정식집 개인 룸에서 무릎을 꿇듯 앉아 있었어요. 마주 앉은 강우 부모님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특히 강우의 아버지 현역 대령인 강철수는 팔짱을 낀 채 윤희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우리 아들이 장교 후보생인 거 알지? 3대째 이어온 군인 집안이야. 근데 고작 대학생 주제에 우리 아들한테 들러붙어? 저는 강우 오빠를 진심으로. 진심? 강우 어머니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녀는 명품 핸드백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윤희 앞에 던졌어요.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며 돈다발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거 가지고 사라져. 5천만 원이야. 너 같은 애한테는 큰 돈이겠지. 가난한 집딸이 군인 집안 며느리 된다는 꿈은 접어. 우리 강우는 장성 집안 딸이랑 중매 예정이거든. 윤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손이 떨렸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강우는 지금 해외 파병 준비로 훈련소에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만나고 싶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몰랐죠. 저는 돈이 필요해서 강우 오빠를 만난 게 아니에요. 저희 진짜 사랑해요. 사랑? 강철수 대령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사랑으로 밥 먹고 사냐? 군인은 명예가 생명이야. 너 같은 집안 배경도 없는 애랑 결혼하면 우리 아들 진급에 지장 있어. 알아들었으면 조용히 사라져. 윤희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삼켰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희는 이미 임신 3주 차였던 겁니다. 며칠 전 확인한 2줄의 빨간 선. 강우에게 알리려고 했지만 그가 훈련소에 들어가는 바람에 말할 기회가 없었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대우를 받으니 차라리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떠나겠습니다.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일어섰습니다. 바닥에 널린 돈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녀에게는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돈으로 자신의 사랑을 더럽힐 순 없었죠. 현명한 선택이네. 우리 아들한테도 연락하지 마. 해외 파병 가면 1년 반 동안 연락 안 돼. 그 사이에 깨끗이 잊어. 한정식집을 나온 윤희는 밤거리를 걸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4월의 밤 공기는 차가웠고 거리의 불빛들은 흐릿하게 번져 보였어요. 손은 자연스럽게 아랫배로 향했습니다. 미안해 우리 아가. 엄마가 너무 부족해서 내 아빠네 집안에서는 우리가 환영받지 못하나 봐. 하지만 윤희는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라도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강우에게는 알리지 않기로 했어요. 그의 꿈을, 그의 미래를 자신이 망칠 순 없었으니까요. 2005년 5월 3일 서울역 앞. 윤희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도 거짓말을 했어요. 취업 준비로 서울에서 지내겠다고. 실제로는 강우 집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임신 사실을 알면 어떻게 나올지 두려웠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우였어요. 훈련소에서 잠깐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윤희야, 나 내일 해외 파병 떠나. 꼭 보고 싶은데 시간 안 될까? 윤희는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저 지방에 있어서 못 가요. 그리고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오빠는 오빠 길 가세요. 저도 제 길 갈게요. 윤희야,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이래? 오빠 꿈 응원할게요. 훌륭한 군인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윤희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연달아 걸려오는 강우의 전화를 모두 무시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이것이 최선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2005년 12월 25일 경기도 의정부 모처 산부인과. 윤희는 홀로 진통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병실에는 다른 산모들 옆에 남편들이 있었지만 윤희 옆은 텅 비어 있었어요. 간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힘내세요. 조금만 더요. 새벽 3시 27분 3.2kg의 건강한 사내아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윤희는 아이를 품에 안고 울었어요.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우리 아가야 이름은 민수. 강민수. 너는 아빠 성을 물려받았단다. 아빠는 지금 먼 나라에서 평화를 지키고 계셔. 멋진 분이시지. 언젠가 크면 다 얘기해 줄게. 아이의 이마에는 작은 붉은 점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혈관종이라며 크면서 흐려질 거라고 했죠. 하지만 윤희는 이상하게도 그 작은 점이 강우와 민수를 이어주는 표시 같았어요. 당신 없이도 충분히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민수, 엄마가 꼭 잘 키울게요. 강하고 씩씩하게 자라서 언젠가 아빠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렴. 하지만 윤희는 몰랐습니다. 20년 후 자신의 아들이 정말로 군인이 되어 입대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부대의 사단장이 바로 민수의 친아버지일 거라는 운명적 반전을 말이죠. 엄마, 나 군인 될 거예요. 이미 지원했어요. 20살 민수의 말에 윤희는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녁 식탁 앞에서 아들이 던진 폭탄 선언이었죠. 윤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 군인?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래 생각했어요. 엄마 혼자 고생하시는 거 더는 못 봐요. 군인 되면 월급도 나오고 제대 후에는 경찰이나 소방관 지원할 때도 유리하잖아요. 장교로 갈 거예요. 윤희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2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윤희가 소리쳤습니다. 민수는 엄마의 격한 반응에 당황했어요. 평소에 차분하던 엄마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엄마, 왜 이러세요? 나쁜 일도 아니고 오히려 좋은 거잖아요. 친구들도 다 부러워하는데. 민수야.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아들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엄마, 왜 우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윤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군인이었단다. 그 집안에서 우릴 버렸단다. 내가 군인이 되면 혹시 그 사람을 만날까봐 두렵단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20년 동안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거짓말해온 엄마가 2025년 3월 5일 입대 전날 밤 윤희는 민수의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노크를 하려다 멈췄습니다. 안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누군가와 전화 통화 중이었어요. 내일 입대해. 엄마가 엄청 반대하셨는데 설득했어. 솔직히 이유를 모르겠어. 엄마가 왜 그렇게 군대를 싫어하시는지. 혹시 과거에 군인한테 안 좋은 일 겪으신 건가? 윤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수는 계속 말했어요. 어릴 때부터 궁금했어. 내 아버지가 누군지. 엄마는 하늘나라 계신다고만 하시는데 사진 한 장도 없잖아. 유품도 없고 가끔은 엄마가 거짓말하시는 건 아닐까 싶어. 아버지가 어디 살아계신 건 아닐까? 윤희는 벽에 기대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를 궁금해하는지 몰랐어요. 항상 밝게 웃으며 괜찮다고 엄마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나도 군인 되면 혹시 아버지 소식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엄마가 말 안 해주시니까 내가 직접 찾아봐야지. 혹시 아버지도 군인이셨던 건 아닐까? 윤희는 방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아들이 듣지 못하게 2025년 3월 6일 논산훈련소 앞 오전 8시 입대 날이 밝았습니다. 윤희는 민수와 함께 버스 승강장에 서 있었어요. 주변에는 수백 명의 부모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웃고 있었죠. 민수는 군복 같은 운동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가 낯설어 보였어요. 윤희는 아들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서 강우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5주 후에 면회 오시면 돼요. 금방이에요. 민수야. 왜요? 또 우시려고요? 엄마, 나 남자예요. 벌써 20살이고 이 정도는 거뜬해요. 윤희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키운 아들, 밤낮 일하며 대학 보낸 아들, 이제 제 앞길을 가겠다는 아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우면서도 두려웠어요.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해준 게 없어서.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다 해주셨잖아요. 아버지 없이도 이렇게 잘 컸는데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다른 청년의 아버지가 끼어들었어요. 군복을 입은 50대 남자였습니다. 어머님, 아드님 혼자 키우셨어요? 대단하시네요. 요즘 세상에 아버지 없이 키우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는 친절한 척했지만 목소리에는 동정이 가득했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민수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우리 엄마가 최고예요. 그래. 효자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물어봐도 될까? 혹시 순직하신 건가?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희도 입을 열 수 없었어요. 그 순간 확성기에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병장정 여러분, 지금부터 버스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이별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가 윤희를 안았습니다. 윤희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삼켰어요. 건강해야 해. 다치면 안 돼. 알았지? 네, 엄마. 편지 자주 쓸게요. 5주 후에 면회 꼭 오세요. 그래, 꼭 갈게.
민수가 버스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윤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너의 아빠도 그랬단다. 20살에 군복 입고 떠났어.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지. 아니, 내가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었구나. 버스 문이 닫혔습니다. 민수가 창문으로 손을 흔들었어요. 윤희도 손을 흔들며 웃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버스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대 정문의 철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그 깃발을 보며 2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강우도 저런 깃발 아래에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서 여전히 군복을 입고 있겠죠. 혹시 진급해서 높은 자리에 있을까? 결혼은 했을까? 자신과 민수를 까맣게 잊고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다시는 만날 일 없겠지. 한국이 넓은데 무슨 일로 만나겠어. 윤희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5주 후 면회를 가는 그 부대의 사단장이 바로 강우라는 것을. 운명의 장난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말이죠. 버스가 멀어졌습니다. 윤희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다른 부모들은 이미 돌아갔지만 윤희만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그녀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죠. 제발 제발 아무 일 없기를. 윤희 씨, 여기가 맞아요. 근데 오늘 부대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요? 택시기사의 말에 윤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대 정문 앞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차량들이 서 있었어요. 검은색 승용차들이 줄지어 있었고 헌병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차량을 검색하고 있었죠. 무슨 일 있나 봐요. 저기 보세요. 별단 장군들 차가 저렇게 많이 와 있네. 오늘 무슨 큰 행사라도 있나? 윤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유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도시락 보따리를 꼭 쥔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2025년 4월 10일 오전 9시 30분 육군 모처 훈련병 부대 정문 앞. 택시에서 내린 윤희는 부대 정문을 바라봤습니다. 철문 위로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5주 만에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 설레어야 할 순간인데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어머님, 첫 면회세요? 옆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여자가 웃으며 말을 걸었어요. 그녀는 남편과 함께 왔는지 옆에 50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내 첫 면회예요. 저희도요. 우리 아들 오늘 처음 보는 건데 얼마나 기대되는지. 5주 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쵸, 여보?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다정한 부부였어요. 윤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시렸습니다. 자신은 항상 혼자였으니까요. 민수에게 아버지를 만들어주지 못한 것이 평생의 죄책감이었죠. 어머님은 혼자 오셨어요? 아버님은? 순간 윤희는 대답이 막혔습니다. 여자는 눈치를 챈 듯 황급히 말을 이었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실례를 했네요. 괜찮아요. 요즘 워킹맘들 많잖아요. 아버님 바쁘셔서 못 오신 거죠? 아니요, 저희는. 엄마, 박준서 엄마. 멀리서 한 무리의 부모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윤희 옆에 여자가 손을 흔들며 그쪽으로 갔어요. 윤희는 홀로 남았습니다. 부대 정문 앞 대기실에는 수십 명의 부모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들뜬 표정이었어요. 도시락을 자랑하고 아들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죠. 하지만 윤희는 구석에 앉아 조용히 있었습니다. 아니, 들었어요? 오늘 사단장님이 직접 면회 나온대요. 사단장님이요? 보통은 중대장들만 나오는데? 그러게요. 무슨 VIP 가족이라도 오나 봐요. 아까 장군 차량도 여러 대 왔던데. 부모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윤희는 귀를 기울였어요.
사단장님이 누군데요? 강우 대령이요. 진짜 엄친아래요. 40대 초반에 대령까지 올랐고 소문으로는 곧 별 달 거래요. 집안도 대단하다던데. 3대 군인 집안이고 윤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강우, 대령, 40대 초반. 그 모든 단어가 머릿속에서 폭발했어요. 설마 그 사람? 강우 대령님 진짜 멋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부대 행사 때 봤는데 키도 크시고 카리스마 장난 아니던데요. 맞아요. 근데 결혼은 안 하셨다면서요? 그렇게 조건 좋은 분이? 글쎄요. 뭔가 사연 있으신가 봐요. 소문으로는 젊었을 때 사랑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헤어졌다나 뭐라나. 윤희는 일어서서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변기에 앉아 숨을 헐떡였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진정해. 한국에 강우라는 이름 가진 군인 수백 명이야. 설마 그 사람일 리 없어. 20년이나 지났는데 이런 훈련소에 있을 리 없어.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거울을 봤어요. 20년 전보다 늙은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가에 주름, 흰머리가 섞인 머리카락. 설령 그 사람이라 해도 날 알아보지 못할 거야. 나도 많이 변했어. 오전 10시 50분 면회 대기 시간. 면회 오신 부모님들, 잠시 후 훈련병들이 입장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부모들이 모두 자리에 앉았어요. 윤희도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도시락 보따리를 무릎에 올렸죠. 그때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헌병들이 차렷 자세로 경례를 했어요. 정복을 입은 고위 장교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기 봐요, 사단장님이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웅성거림에 고개를 들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걸어오는 정복 차림의 남자가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가슴에는 각종 휘장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아직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걸음걸이가 익숙했어요. 윤희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당신이었어? 입술이 떨렸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20년 만에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단장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50m, 30m, 20m. 이제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강우. 윤희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틀림없었어요. 20년 전 그 사람.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 하지만 집안의 압력에 못 이겨 자신을 버린 사람. 아니, 버렸다고 생각했던 사람. 어머님들, 오늘 제가 직접 인사드리러 나왔습니다. 저는 이 부대 사단장 강우 대령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20년 전보다 낮고 무게감 있는 목소리였지만 분명 그 사람이었어요. 윤희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옆 사람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민수를 만나면 바로 나가자. 그 사람한테 들키면 안 돼. 절대 안 돼. 하지만 윤희는 몰랐습니다. 강우가 훈련병 명단을 보는 순간 강민수라는 이름을 발견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훈련병의 모친 이름이 윤희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을. 강우는 지금 이 순간 면회실 어딘가에 윤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날 그 여자가 바로 여기, 이 공간 안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혹시, 정말 혹시 자신의 아들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훈련병 강민수 어머니, 윤희 씨 계십니까?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진 그 이름에 면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윤희는 의자에서 일어설 수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주변 부모들이 수군거렸죠. 저 사람인가 봐. 사단장님이 직접 부르시네. 무슨 일 있나? 혹시 훈련병이 사고라도 쳤나?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강우는 여전히 면회실 앞에 서서 부모들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윤희 씨 계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윤희는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그 순간 강우의 시선이 윤희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오전 11시 5분 면회실. 강우는 윤희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그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 눈빛.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떠나버렸던 그 여자. 강우의 손에 들고 있던 서류철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쾅! 종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옆에 있던 부관이 황급히 줍기 시작했지만 강우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사단장님? 괜찮으십니까? 부관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강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윤희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20년 동안 찾아 헤맸던 여자. 밤마다 꿈에 나타나던 여자. 그 여자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렇게 만날 줄 몰랐습니다. 아니,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죠. 강우는 천천히 윤희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주변 부모들이 길을 비켜주었어요.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거죠. 윤희 씨, 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부르는 그 이름. 입에서 나오는 순간 목이 메었어요. 윤희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를 보시죠. 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대령의 계급장을 단 40대 중반의 남자가 면회실 한가운데서 울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사단장님이 우시네. 저 두 분 무슨 사이야? 강우는 윤희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으려다 멈췄어요.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하지만 감히 만질 수 없었습니다. 당신 어디 있었어요? 20년 동안 나 미치는 줄 알았어요. 윤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당신 부모님이 날 쫓아냈다고, 5천만 원 던져주며 사라지라고 했다고, 그래서 혼자 아이를 낳아 키웠다고. 말해요, 윤희. 왜 떠났어요? 왜 연락도 안 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강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분노와 그리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엄마. 입구 쪽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훈련병들이 입장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한 명이 윤희를 향해 손을 흔들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민수였죠. 강우는 그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훈련병을 봤어요. 순간 강우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민수는 윤희에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사단장이 엄마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멈칫했어요. 민수는 차렷 자세를 취하며 경례했습니다. 훈련병 강민수, 사단장님께 경례. 강우는 민수를 위에서 아래까지 훑어봤습니다. 키, 체격, 얼굴형. 특히 이마의 작은 흉터가 눈에 들어왔어요.
강우는 자신의 이마를 만졌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어릴 적 다쳐서 생긴 흉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민수의 눈썹, 일자로 뻗은 짙은 눈썹, 강우 자신의 눈썹과 똑같았습니다. 귀 모양도 닮았어요. 심지어 서 있는 자세, 경례하는 손의 각도까지. 훈련병 강민수, 강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사단장님, 나이가 몇이지? 20살입니다. 20살. 20년 전 윤희가 떠난 그 해에 태어난 아이. 강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설마 이 아이가? 아버지는 계시나? 민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윤희가 황급히 끼어들었어요. 사단장님, 면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저희 그만. 제 질문에 대답하세요. 훈련병, 아버지 계시냐고 물었어요. 강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없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거짓말. 강우가 소리쳤습니다. 면회실이 술렁거렸어요. 부모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모두 일어섰습니다. 사단장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데요. 민수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강우는 윤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윤희 씨, 이 아이가 내 아들 맞죠? 순간 면회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부모들이 모두 숨을 죽였어요. 민수는 엄마와 사단장을 번갈아 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뭐라고요? 사단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윤희, 대답해요. 이 아이가 내 아들이냐고. 강우가 윤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저으며 울었어요.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저 아이 이마 흉터 봤어요? 나랑 똑같은 위치야. 눈썹도, 귀 모양도, 심지어 서 있는 자세까지 나랑 똑같다고. 강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민수에게 다가갔어요. 훈련병, 생년월일이 언제지? 2005년 12월 25일입니다. 12월. 윤희가 떠난 지 8개월 후. 강우는 비틀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부관이 황급히 그를 붙잡았어요. 사단장님. 강우는 부관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윤희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20년 동안 내 아들을 숨긴 거예요? 왜 말 안 했어요? 윤희는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20년 동안 짊어진 비밀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수는 그 장면을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단장이 아버지라고? 엄마가 20년 동안 거짓말을 했다고?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사단장님이 내 아버지라니 거짓말이죠? 윤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어요. 강우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미안하다 아빠가 몰랐어. 아빠가 정말 몰랐단다. 그 순간 면회실 뒤쪽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복을 입은 노인이 들어왔어요. 가슴에는 별이 3개 달려 있었습니다. 중장이었죠. 강우, 지금 무슨 짓이야? 강우의 아버지, 강철수 중장이었습니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아들의 멱살을 잡았어요. 면회실에서 이게 무슨 추태냐? 당장 정신 차려. 하지만 강우는 아버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버지야말로 설명하세요. 20년 전에 윤희를 어떻게 쫓아냈는지. 내 아들을 빼앗아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쫓아냈다고? 아버지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강우가 아버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면회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부모들이 비명을 질렀고 헌병들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사단장과 중장 사이를 막을 수 없었죠. 손 놔. 내가 지금 상관한테 손을 대는 거야?
강철수가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하지만 강우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쌓인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상관이기 전에 제 아버지잖아요. 20년 전 무슨 짓 하셨는지 다 말씀하세요. 윤희한테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협박했길래 내 아들을 데리고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강철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수십 명의 부모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훈련병들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소문으로 퍼질 게 뻔했죠. 지금은 아니다. 밖에 나가서 얘기하자. 싫어요. 여기서 다 밝히세요. 도대체 윤희한테 뭐라고 했길래 이렇게 만들었어요? 강우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윤희가 일어났어요.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지만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제가 말할게요. 모든 시선이 윤희에게 쏠렸습니다. 민수도 엄마를 바라봤어요. 윤희는 강철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20년 전 중장님께서 저를 부르셨죠. 신촌에 있는 고급 한정식 집이었어요. 거기서 5천만 원을 던져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거 들고 사라지라고. 우리 아들 진급에 방해된다고. 뭐라고? 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돌아봤어요. 강철수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야. 아버지, 그게 사실이에요? 강우, 그건. 대답하세요. 강우가 아버지의 가슴팍을 밀쳤습니다. 중장의 계급장이 햇빛에 번쩍였어요. 하지만 강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윤희는 계속 말했어요.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제가 임신한 줄도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더 급하게 쫓아내신 거죠. 군인 집안에 흠이 생길까봐, 명예가 더럽혀질까봐. 임신한 걸 알았다고? 아버지. 강우의 눈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비틀거렸어요. 옆에 있던 민수가 황급히 아버지를 아니 방금 아버지라고 밝혀진 사단장을 붙잡았습니다. 사단장님. 아니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20살 청년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진실이었죠. 평생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믿었던 아버지가 살아있었고 게다가 자신이 입대한 부대의 사단장이었다니. 강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어. 내가 쫓아냈어.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순간 면회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부모들이 경악했어요. 중장이 직접 인정한 겁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3대째 장성 배출한 명문가야. 근데 고작 대학생 주제에 집안 배경도 없는 애가 우리 며느리가 되겠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강철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오만했습니다. 그는 윤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래, 내가 돈 던져줬어. 5천만 원이면 당시 그 여자 집 평생 벌어도 못 모을 돈이야. 감사하게 생각했어야지. 근데 임신까지 하고 있었다니 계산적인 년이더라고. 아버지. 강우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강철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 나중에 알았어. 제가 임신했다는 거. 그래서 더 빨리 쫓아낸 거야. 우리 강우 파병 가기 전에 정리해야 했거든. 혹시라도 낙태 안 하고 아이 낳을까봐 걱정했는데 역시나 낳았더라고. 그것도 아들을. 윤희가 주저앉았습니다. 민수가 엄마를 부축했어요. 강우는 아버지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 아들인데, 당신 손자인데. 손자? 그 여자 피 섞인 애를 내 손자로 인정하라고? 천만에. 군인은 명예가 생명이야. 혼전 임신, 미혼모, 이런 추문이 알려지면 우리 집안 명예가 어떻게 되는데? 강철수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20살 청년의 눈에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명예가 그렇게 중요해요? 저희 엄마가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며 저 키웠는지 알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 일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주말도 없이, 명절도 없이, 오직 저 하나 키우려고. 그런데 명예가 그렇게 중요했어요? 강철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동정해야 돼? 제가 알아서 선택한 거잖아. 아이 지울 수도 있었고, 우리한테 떳떳하게 말할 수도 있었어. 근데 도망간 거잖아. 도망간 게 아니에요. 쫓겨난 거예요. 윤희가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어요. 20년 동안 간직해온 것이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20년 전 그날 녹음한 거예요. 윤희가 오래된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B- 소음이 들린 후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거 가지고 사라져. 5천만 원이야. 너 같은 애한테는 큰 돈이겠지.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닥쳐. 우리 강우는 장성 집안 딸이랑 중매 예정이야. 내가 끼어들 자리 없어. 알아들었으면 조용히 꺼져. 녹음 속 목소리는 분명 강철수의 것이었습니다. 면회실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어요. 부모들이 중장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장성이라는 사람이 할 짓이야? 미친 거 아니야? 임신한 여자를 돈으로 쫓아내. 강우는 녹음을 들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단장의 계급장을 단 남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어요. 미안해 윤희야. 정말 미안해. 내가 몰랐어. 내가 정말 몰랐어. 강우는 윤희에게 기어갔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윤희는 손을 걷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다 해요? 20년이에요. 20년. 저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윤희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20년 동안 삼켜온 분노가 폭발했어요. 출산할 때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 민수 처음 걸음마 할 때도 혼자 봤어요. 아플 때마다 병원 응급실 가면서 아빠 없는 아이라고 놀림받는 거 보면서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런데 미안하다고? 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 뿐이었어요. 그때 입구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기자들이었어요. 카메라를 들고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중장님, 미혼모 협박 사건에 대해 해명해 주시죠. 20년 전 사건이 사실입니까? 강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헌병들에게 소리쳤어요. 저것들 당장 내쫓아. 어떻게 기자들이 부대 안까지 들어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카메라는 모든 것을 찍고 있었고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죠. 강철수의 명예는 이 순간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강우에게 다가갔습니다. 20살 청년과 40대 중반 남자가 마주 섰어요. 닮은 얼굴, 닮은 눈빛 사단장님. 아니 아버지. 전 아버지가 필요 없어요. 20년 동안 없어도 잘 살았어요.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하지 마세요. 민수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에 강우는 무너졌습니다. 그는 아들의 발을 붙잡으며 울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면회실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20년 전 찢어진 가족이 이렇게 재회했지만 그 상처는 너무나 깊었습니다. 보도 자제 부탁드립니다. 이건 사적인 가족 문제입니다. 강철수가 기자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중장님, 군인 집안 명예 때문에 미혼모를 협박한 게 사실입니까? 20년 동안 손자 존재를 알고도 모른 척 하셨습니까?
그때 한 여기자가 윤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마이크를 내밀며 물었어요. 어머님, 20년 동안 어떻게 사셨나요? 혼자 아이 키우시면서 힘들지 않으셨나요? 윤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렀어요. 하지만 민수가 나섰습니다. 힘들었죠. 우리 엄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초등학교 때 아버지 직업 쓰라는 숙제 있었어요. 반 애들은 다 썼는데 저만 빈칸이었죠.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안 계시냐고. 그때 반 애들이 다 웃었어요. 아빠 없는 애라고. 민수가 흐느꼈습니다. 강우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중학교 때는 더 했어요. 가족 사진 가져오래요. 저만 엄마랑 둘이 찍은 사진 가져갔죠. 애들이 놀렸어요. 엄마가 이혼했냐고, 아빠가 감옥 갔냐고. 저는 그냥 참았어요. 엄마 상처받을까봐. 민수야. 윤희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민수는 엄마 품에서 펑펑 울었어요. 20살이 되도록 한 번도 털어놓지 못했던 상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애들은 다 아빠랑 사진 찍었어요. 저는 엄마랑만 찍었죠. 그때 엄마가 우시는 거 봤어요. 엄마도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요? 왜 엄마가 미안해해요? 잘못은 저 인간들이 한 건데. 민수가 강철수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강철수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어요. 기자들이 더욱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갔죠. 이 모든 장면이 실시간으로 뉴스에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면회실 뒤편 VIP석에서 한 노부인이 일어났어요.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명품 한복을 입고 있었고 진주 목걸이가 햇빛에 반짝였죠. 여보, 이제 그만해요. 강철수가 그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아내, 강우의 어머니였어요. 박순자. 그녀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강우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박순자는 아들을 보며 쓸쓸히 웃었어요. 우리 손자 얼굴 보러 왔지. 20년 만에. 뭐라고요? 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순자는 윤희를 바라봤어요. 윤희 씨, 오랜만이네요. 20년 만인가요? 윤희는 그 목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20년 전 그 한정식 집에서 자신에게 돈을 던진 여자. 강우의 어머니였죠. 당신도 알고 계셨어요?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죠. 당신이 임신한 것도, 아이 낳은 것도, 혼자 키운 것도. 뭐라고? 강우가 소리쳤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어머니도 알고 계셨다고요? 내게 손자가 있다는 걸? 그래, 알고 있었어. 박순자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가방에서 낡은 사진 몇 장을 꺼냈어요. 이것 봐. 민수가 처음 걸음마 할 때 사진이야. 새돌 때 사진도 있어.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도. 강우는 그 사진들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20년 동안 손자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사람 시켜서 찾았지. 윤희가 어디 사는지, 뭘 하는지, 아이가 어떻게 크는지 다 보고받았어. 박순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그녀는 민수를 바라봤어요. 내가 민수구나. 많이 컸네. 아빠 닮았어. 딱 봐도 우리 집안 핏줄이야. 집안 핏줄이면 뭐해요? 20년 동안 모른 척하면서.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박순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집안 명예 때문이었어. 미혼모의 아들, 혼전 임신,
이런 게 알려지면 우리 강우 진급에 지장 있잖아. 그래서 내가 크는 걸 지켜만 봤지. 돈은 보냈어. 몰래. 거짓말. 윤희가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박순자에게 다가갔어요. 한 푼도 안 받았어요. 당신들한테 단 한 푼도. 아니야. 받았어. 박순자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행 송금 내역이었어요. 매달 50만 원씩 보냈어. 20년 동안. 총 1억 2천만 원. 근데 윤희 씨 통장에 안 들어갔지. 내가 입금 거부했으니까. 윤희는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20년 전부터 익명으로 돈이 들어오려고 했던 것. 하지만 윤희는 매번 입금을 거부했었어요. 누가 보낸 돈인지 알 수 없었고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썼지. 민수학교에 장학금 명목으로 보냈어. 익명으로. 민수야, 내가 중학교 때부터 받은 장학금 있지? 그거 다 할머니가 보낸 거야. 민수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매년 받았던 장학금. 성적도 별로인데 왜 자신이 받는지 의아했었죠. 그게 친할머니가 보낸 거였다니. 장학금도 받기 싫었을걸. 그래서 민수 학원비도 대신 냈어. 윤희 씨가 모르게. 학원 원장한테 직접 돈 줬거든. 박순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강우는 그 모든 걸 듣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럼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네요. 내게 아들이 있다는 것도,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도. 근데 왜 나한텐 말 안 했어요? 내 앞길에 방해될까봐. 박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 40대 초반에 대령 됐잖아. 보통 속도보다 5년 빠른 거야. 만약 내게 혼전 자식 있다는 거 알려졌으면 어땠겠어? 진급 누락됐을 거야. 그래서 숨긴 거야. 진급이 그렇게 중요해요? 내 아들보다? 강우가 울부짖었습니다. 박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에게는 아들의 성공이 손자보다 중요했던 겁니다. 그때 면회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 여러 대가 부대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형사들이 우르르 면회실로 들어왔습니다. 강철수 중장님, 미성년자 협박 및 금품 제공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강철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어요. 잠깐, 나 현역 중장이야.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죄송하지만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증거도 충분합니다. 동행해 주시죠. 찰칵.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삼성 장군의 손목에 차가운 쇠가 채워지는 순간이었어요. 주변 부모들이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찍었습니다. 안 돼. 여보. 박순자가 달려갔지만 형사가 막았습니다. 강철수는 끌려가면서 아들을 돌아봤어요. 강우야,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하지만 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을 보며 눈물만 흘렸어요. 강철수가 끌려간 후 면회실은 어수선했습니다. 기자들은 여전히 촬영 중이었고 부모들은 수군거렸죠. 민수가 윤희를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됐어요. 엄마 억울함 다 풀렸어요. 이제 그만 우세요. 하지만 윤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강우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윤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윤희야, 나 용서 못 받을 거 알아. 근데 한 가지만 믿어줘. 나는 정말 몰랐어. 내가 알았으면 당장 찾아갔을 거야. 너랑 민수 데리고 어디든 갔을 거야. 윤희는 강우를 바라봤습니다. 20년 만에 가까이서 보는 그 얼굴. 주름이 생겼고 머리에 흰머리도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20년 전 그 청년과 같았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20년이나 늦었어요. 윤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강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부대 밖에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용 헬기 세대가 상공을 선회하고 있었어요. 훈련병들이 창문으로 달려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헬기가 왜 저렇게 많이? 부관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사단장님. 지금 육군 참모총장님께서 오신다고 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직접 오신대요. 강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군 전체가 이 사건을 알게 된 겁니다. 그의 미래도 명예도 모든 것이 끝난 거죠. 다음 날 4월 11일 오전 6시 부대 내 사단장 숙소 강우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어젯밤 참모총장이 직접 와서 모든 것을 알게 되었죠. 강철수 중장은 구속되었고 박순자는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사단장직 정직 조치를 받았어요. 20년을 몰랐다니. 강우는 책상 위에 놓인 민수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행정관이 가져다 준 훈련병 신상 기록이었어요. 사진 속 민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과 똑같은 미소였죠. 똑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관이 들어왔어요. 사단장님, 사단장님께서 오십니다. 10분 후 도착 예정이십니다. 알았네. 강우는 정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대령 계급장이 어깨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계급장도 떼어내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오전 6시 30분 부대 상공. 쿵쿵쿵쿵. 헬기 세대가 부대 상공을 선회했습니다. 훈련병들이 생활관에서 뛰쳐나왔어요. 민수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와, 저거 뭐야? 왜 헬기가 저렇게 많이 떴어? 모르겠어. 근데 저거 장성급 헬기 아냐? 훈련병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사단장이 아니, 아버지가 무릎 꿇고 울던 모습. 훈련병 강민수. 중대장이 소리쳤습니다. 민수는 황급히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예. 지금 당장 사단장실로 가. 뛰어. 예. 민수는 달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전 6시 45분 사단장실 앞 민수가 도착했을 때 복도에는 이미 고위 장교들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별 하나, 별 둘 단 장군들이었어요. 민수는 긴장해서 경례했습니다. 들어가라. 한준장이 말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어요. 훈련병 강민수, 입실하겠습니다. 들어와. 강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수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강우가 창가에 서 있었어요.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니 사단장님, 민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강우는 천천히 돌아섰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다는 증거였죠. 민수야 아니 훈련병. 미안하다. 아버지가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사과밖에 없구나. 사단장님, 오늘 사단장님이 오신다. 이 사건 때문에 아마 나는 옷 벗게 될 거야. 대령 계급장 떼고 군을 떠나게 될 거다. 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단장님 도착하십니다. 전원 집합. 강우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 나를 아버지로 인정해 줄 수 있겠니?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없었던 아버지.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오전 7시 부대 본부 앞. 사단장이 헬기에서 내렸습니다. 이성 장군이었어요. 강우가 뛰어나가 경례했습니다. 사단장님, 사단장 강우 대령입니다.
사단장은 강우를 노려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갑고 엄격했어요. 강우 대령, 지금 부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나? 어제 사건 때문에 언론이 난리야. 청와대에서도 보고 들어갔어. 국방부 장관님이 직접 나한테 전화하셨다고. 죄송합니다. 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단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훈련병 강민수 어머니 윤희 씨를 데려와. 내가 직접 얘기해야겠어. 오전 7시 30분 부대 정문. 윤희는 정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밤에 부대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오늘 아침 일찍 와달라고. 사단장님이 직접 뵙고 싶어 하신다고. 윤희 씨, 이쪽으로 오시죠. 한 장교가 안내했습니다. 윤희는 따라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단장실로 향하는 복도는 길고 조용했죠. 사단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사단장과 강우, 그리고 여러 참모들이 앉아 있었어요. 윤희 씨, 앉으시죠. 사단장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윤희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저는 이 부대 사단장 이진혁 소장입니다. 어제 일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군이 민간인께, 특히 아이 키우는 어머니께 이런 고통을 드린 것 깊이 사죄합니다. 사단장이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주변 장교들도 모두 일어나 경례했어요. 윤희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강철수 전 중장의 행위는 군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군은 이번 사건을 엄중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사단장이 다시 앉으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우 대령은 사단장직에서 즉시 해임됩니다. 그리고 군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잠깐만요. 윤희가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봤어요. 강우 씨는 잘못이 없어요. 몰랐던 거예요. 처벌받을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윤희 씨, 제발이요. 강우 씨는 피해자예요. 저랑 민수처럼요. 부모님 때문에 20년을 아들도 모르고 산 거잖아요. 왜 강우 씨까지 벌을 받아야 해요?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우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윤희야, 전강우 씨를 용서해요. 그러니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민수한테 이제 막 아버지가 생겼는데 또 빼앗을 건가요? 사단장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강우 대령은 당분간 보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여론이 안 좋아서요. 강우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윤희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어요. 윤희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일어나세요. 이제 그만 일어나요. 윤희가 강우를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닿았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잡은 손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희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당신도 꿈을 포기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 집안의 기대, 군인으로서의 앞길 다 알았거든요. 제가 나타나면 다 망가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바보같이. 강우가 윤희를 안았습니다. 사단장실 한가운데서 두 사람은 포옹했어요. 주변 장교들이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오전 9시 부대 운동장. 전체 훈련병이 집합했습니다. 사단장이 단상에 올랐어요. 훈련병 여러분, 어제 이 부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거의 잘못이었고 이제 바로잡았습니다. 여러분은 훈련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훈련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민수는 앞줄에 서서 단상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훈련병 강민수, 민수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전방으로 나와. 예.
민수가 뛰어나갔습니다. 단상 앞에 섰어요. 사단장이 내려와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랑스러운 아들이네. 어머니 훌륭하게 키우셨어.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단장이 뒤를 돌아봤어요. 강우가 정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강우 대령, 아들에게 할 말 있나? 강우가 민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봤어요. 민수야, 아빠가 20년 늦었다. 미안하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고 싶다. 나를 아버지로 인정해 주겠니? 민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아버지. 강우가 민수를 안았습니다. 훈련병 수백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처음으로 포옹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3개월 후 2025년 7월 5일 민수 수료식 날, 훈련소 운동장에는 수백 명의 훈련병과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우수 훈련병으로 선발되어 단상에 올랐어요. 훈련병 강민수 전방으로 나와 민수가 힘차게 뛰어나갔습니다. 새 중대장이 표창장을 수여했죠. 민수는 관람석을 봤습니다. 윤희가 앉아 있었고 그 옆에 민간인 복장을 한 강우가 있었어요. 강우는 사단장직에서 물러나 국방부 연구직으로 옮긴 상태였습니다. 윤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강우도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어요. 민수는 활짝 웃었습니다. 수료식 후 민수는 두 사람에게 달려갔습니다. 윤희가 아들을 꼭 안았어요. 우리 아들 정말 대견하다. 엄마 덕분이에요. 강우가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격려했어요.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수고했다, 아들. 민수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군번줄로 만든 팔찌였어요. 훈련소에서 만들었어요. 제가 직접 아버지 이름 새겼어요. 팔찌에는 강우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우는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다, 아빠가 평생 차고 다닐게. 오후 4시 부대 근처 식당. 세 사람은 삼겹살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가 배고프다며 고기를 계속 먹었어요. 민수야, 자대 배치 어디 받았어? 강원도 전방이요. 소총수래요. 아빠도 젊었을 때 거기 있었는데. 힘들 거야. 괜찮아요. 전군인 되고 싶었으니까요. 강우는 윤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윤희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결혼하자. 2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가족이 되자. 민수가 고기 먹던 것을 멈췄습니다. 엄마, 저는 좋아요. 아버지 괜찮은 분이에요.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천천히 생각할게요. 아직은 마음이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 기다릴게. 평생이라도. 6개월 후 2026년 1월 1일 새해 첫날 민수는 휴가를 나와 집에 도착했습니다. 윤희가 요리를 하고 있었고 안방에서 강우가 나왔어요. 아버지, 왜 여기 계세요? 윤희가 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결정했어. 아버지랑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 내가 제대할 때 제대로 된 가족으로 맞아주고 싶어.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렸어요. 2026년 6월 10일 작은 교회. 윤희와 강우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군복을 입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제단 앞에 강우가 서 있었습니다. 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아버지에게 전해주었죠. 아버지, 우리 엄마 부탁해요. 울리면 안 돼요. 그럼 평생 웃게만 해줄게. 목사님이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신랑 강우 씨, 신부 윤희 씨를 아내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예, 맞이하겠습니다. 신부 윤희 씨,
신랑 강우 씨를 남편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예, 맞이하겠습니다. 반지를 교환하고 강우가 윤희를 안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입을 맞췄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2027년 11월 민수 제대식 날. 민수가 군복을 벗는 날이었습니다. 부대 정문 앞에 윤희와 강우가 함께 나와 있었어요. 엄마, 아빠.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윤희가 아들을 안았고 강우도 어깨를 두드렸어요. 아들, 자랑스럽다. 세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민수야, 앞으로 뭐 하고 싶어? 대학교 복학하고 나중에 경찰 되고 싶어요. 좋지. 아빠가 도와줄게. 차가 출발했습니다. 민수는 뒤를 돌아보며 경례했어요. 엄마, 아빠, 감사해요. 다시 가족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더 고마워. 차는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20년 만에 완성된 가족. 비록 늦었지만 이제는 제대로 된 시작이었습니다. 에필로그 -3년 후 강민수는 경찰이 되었습니다. 강우는 국방부에서 일하며 평범한 가장으로 살고 있었어요. 윤희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미혼모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세 사람은 한강에 나왔습니다. 돗자리를 펴고 김밥을 먹었어요. 민수야, 행복하니? 윤희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엄마 아빠 있어서요. 세 사람은 한강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강물은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아픔도 고통도 모두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사랑과 용서, 그리고 함께하는 미래였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요즘 간절히 원하는 소망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시길 함께 바랄게요. 가족은 때때로 멀어지기도 하지만 진심은 결국 다시 만나게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진심은 결국 통한다고. 가족은 멀어지기도 하지만 용서와 사랑으로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말이죠. 오늘 당신이 미뤄둔 용기를 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인생은 옆집 사연이었습니다.